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권한대행을 맡은 지 닷새 만에 처음으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상은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까지 모두 6개 법안입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습니다. 6개 법안 모두 지난달 말 여당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인데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로 사실상 여당 논리를 그대로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은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국회 증언감정법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크다며 여당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입니다. 정부는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을 공포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할 처리 시한은 내년 1월 1일입니다. 총리실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기준을 갖고 검토할 계획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총리실은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대통령 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상황에 대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시한 바 없고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수웅입니다. 근데 특검이 통과가 되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1차적으로 어제 정책법안 6개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총리가 그 정도로 판단이 안 되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정책적인 부분,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책 법안 같은 경우에는 거부권을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판단이었던 것 같고 후에 30일이나 그 1월 1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이 두 가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혐의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거부권을 했다가는 엄청난 철퇴를 맞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부권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안 하실 거라고도 마지막까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국민적 기대를 무시하시고 이 내란죄 특검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신다면 민주당은 탄핵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도 내란죄로 고발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다면은 더더욱 내란 특검법은 거부하기가 힘들 거다 이렇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한덕수 총리도 본인도 혐의를 받고 있고 오늘 보도에 따르면은 조사를 경찰에서 비공개로 받았다라고 하는 네.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 수사 라인들을 모두 총괄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것이 특검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총리께서도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거부권을 행사하시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안 하실 거라고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 총리 공관, 그러니까 총리실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거 거부권 한다고 해서 탄핵시키는 게 상식적이냐. 국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총리실에서 간과하고 있는 게 이 내란죄에 실제로 수사받고 있는 게 총리고 우리가 총리까지 탄핵시키면은 국정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총리는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서 권한대행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놔두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먼저 하자고 해서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서 총리를 탄핵 안 한 것이지 총리가 잘해서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 간과하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총리께도 그리고 총리실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께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또 하나 판단해야 되는 게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입니다.
이건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당연히 하셔야죠. 시간을 끄신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권한대행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라는 논쟁이 지금 붙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 모두를 이관하는 겁니다. 그 탄핵 심판을 받거나 그리고 권리됐을 때에도 대통령 권한을 모두 행사하게 돼야 되는 것이고 헌법재판관 임명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선례가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선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도 본인이 대통령 지명으로 하는 헌법재판관은 논란이 있겠지만 그때 이선의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장 추천의 몫이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사보다는 소극적인 행사라고 해서 실제로 임명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극적으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신다면 그건 권한대행 본인이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기 쉽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구인 체제를 갖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할 수 있도록 국회가 공석 3명의 임명 절차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돌연 절차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국회목 3명을 추천한다 해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합니다. 대통령 권리, 즉 대통령 자리가 비었다면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윤 대통령이 건재해 권한대행 권한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 정지 때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 못했고 파면 뒤에야 임명했다는 전례도 제시했습니다. 권한대행은 탄핵 판결이 종결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선의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공직자 탄핵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6명 체제로는 몇 명의 동의가 필요한지 헌법 해석을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국회목 또는 대법원목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다며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고 학계에서도 이견을 찾지 못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2017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룬 건 대통령 추천목 재판관도 포함됐기 때문에 국회가 사실상 정하면 형식적으로 임명만 하는 이번 경우와는 다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기 바랍니다. 억지 주장이라는 반박이 이어졌지만 국민의힘은 끝내 인사청문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없이 야당목 후보자 2명이라도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를 강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